안녕하세요. 후이 미니월드의 후이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도구 소개를 하게 되었네요. 그동안 사실 많은 분들께서 제가 쓰고 있는 도구에 대한 소개를 부탁하셨는데 오늘 이렇게 한번 첫 목소리 출연이라 굉장히 지금 어색하고 긴장이 되는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불편하고 좀 어색하시더라도 너그레이 양해 바랍니다. 그럼 먼저 제가 쓰고 있는 3D 펜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보시다시피 모양은 똑같은데요. 브랜드 이름이 다르죠? 아마 같은 공장에서 만들었지만 아마 판매처가 달라서 이런 것 같아요. 많은 분들께서 제가 쓰는 3D 펜의 구입처를 물어보셨는데 안타깝게도 지금은 구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몇 번 시도를 해봤는데 더 이상 이 제품을 구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고요. 요즘 좋은 제품들이 많으니까 어느 정도 인지도 있는 제품이라면 충분히 괜찮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제가 사용하고 있는 3D 펜입니다. 지금 판매하지 않는 제품에 대해 특별하게 소개시켜 드릴 건 없고요. 일반적인 3D 펜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는 제가 쓰고 있는 미니 그라인더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드레멜 제품을 4개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그리고 보라매 드릴이 3개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프록슨 이렇게 8개를 쓰고 있는데요. 가격대로 말하자면은 프록슨이 제일 비싼 것 같고요. 최소 6, 7만원에서 그 이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레멜이 6, 7만원에서 그 이상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보라매 드릴이 이 중에서는 가장 싼 축에 속하는데 특히 이 보라매 드릴 DS1800이 4만원 정도면 살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DS2000이 현재 아마 65,000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음적인 측면은 드레멜이 가장 조용하고요. 예를 들면은 이렇게 1단에서 이 정도 소음이 납니다. 이 정도면은 야간에도 어느 정도 주변 사람 피해 안 주고 작업할 수 있는 그 정도 소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간에는 저는 드레멜만 사용합니다. 그리고 보라매 드릴은 비트를 이렇게 끼워 넣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체결을 시켜줍니다. 보라매 드릴이 좋은 점이 모든 드릴이 이렇게 비트를 체결했다고 해서 금방 정확한 축을 찾아가기는 힘들어요. 사실 이렇게 했을 때 이 축이 어느 정도 틀어져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보라매 드릴은 그런 부분이 아주 정밀하게 잘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업할 때 빨리 비트를 교체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비트를 이렇게 교체를 해요. 하면은 다른 여타 드릴들은 이게 어느 정도 이 회전하면서 축 자체가 정확하게 정렬이 안 되어 있다 보니 이 회전할 때마다 이 약간 틀어져 있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 작업면 자체가 균일하게 깎인다기보다는 이렇게 이 한 바퀴 돌 때마다 이렇게 툭툭 튀는 듯한 느낌이 이렇게 빨리 회전을 해도 그게 느껴져요. 그러다 보니 아주 정밀한 가공이 조금 힘들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항상 축을 이렇게 한 번씩 돌려가면서 이렇게 돌려가면서 맞춰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제품은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자유로운 것 같아요. 그냥 꽂고 돌리면 대부분 그냥 적당한 정도의 축 상태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을 굉장히 아낍니다. 근데 이게 이 동영상이 특정 제품을 홍보하려는 목적은 아니고요. 광고 받은 거 없습니다. 그냥 제가 좋아하는 제품이고 아끼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보라매 드릴 DS1800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 DS2000보다는 조금 싼 저가 제품이고 4만원 정도면 살 수 있는 그런 저가 제품인데 이 제품도 축 조정은 나쁘진 않은데요. 다만 다른 제품들은 이렇게 스토퍼가 따로 이렇게 있어서
아주 빠른 체결을 할 수가 있죠. 작업 중에 이렇게 풀고 다른 거를 또 끼워 넣고 뭐 이런 식의 어떤 작업이 사실 이런 작업의 연속인데 뭐 다른 제품들은 다 여기도 보시면은 스토퍼가 있죠. 이렇게 해서 돌리고 빼고 다시 넣고 다시 끼우고 이렇게 뭐 사용을 하는데 유독 이 제품만 스토퍼가 없어요. 스토퍼가 없으니까 이게 이 제품을 사시면은 이 동봉되어서 오는 그 작은 봉이 있는데 지금 제가 이 봉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부득이하게 잘 안 쓰는 뭐 이런 비트를 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불편하죠. 이렇게 사용하시면 작업하다 말고 이렇게 해서 또 돌리고 근데 이제 작업도 작업이지만 축을 맞춰야 되는데 매번 이렇게 넣었다가 또 축을 맞추고 또 닫고 이게 이 제품의 가장 안 좋은 점이 아닌가. 이 부분은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은 그냥 좀 이 제품으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좀 가격 차이가 벌써 25,000원이나 차이가 나니까 좀 부담스러울 수 있죠. 가볍게 취미로 시작하시는 분들께는 부담스러운 가격이 될 수가 있죠. 65,000원이니까요. 뭐 아무튼 그런데 이 성능은 괜찮습니다. 얘도 저는 얘를 제일 좋아하지만 얘도 뭐 성능은 좋아요. 근데 좀 이 그립감이 뭐 아주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좀 미끄럽거든요. 근데 이제 그립감도 그립감인데 이 작업의 이 조작성이 얘는 가장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되고요. 그리고 이제 프록슨 이 제품은 그냥 좀 소음이 심해요. 소음. 네. 이 제품도 소음이 있는 편인데 보시면은 얘랑 또 뭐 이 제품이랑 그죠? 가장 조용하고 뭐 그 다음이 DS2000 정도 보라매 DS2000 그 다음이 DS1800이 소음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보라매는 심야 시간에는 사용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 가족들한테도 피해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야간에는 좀 자제를 하고요. 특별한 경우 아니면은 자제를 하고 야간에는 이 드레면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프록스는 소음이 좀 더 심해요. 네. 그야말로 청소기 돌리는 느낌이에요. 그냥 그 정도로 크지는 않지만 이 소리가 좀 분위기가 달라요. 보시면 다르죠. 이렇게 뭔가가 좀 정말 공장에서 나는 듯한 그런 소리가 꽤 아쉬워요. 게다가 소리에 비해서 파워가 그렇게 강한 편도 아니에요. 파워는 오히려 이 보라매 드릴이 가장 좋습니다. 이 파워는 보라매 드릴이 가장 좋고 그 다음에 프록슨 그 다음에 이제 드레멜이 모양도 뭐 크기도 작다 보니 아마 모터도 더 작은 게 들어갔겠죠. 그러다 보니 파워도 좀 약하긴 한데 그렇다고 뭐 프록슨이 나쁘진 않아요. 그냥 비교해서 좀 그런데 무난한 성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라인더는 이렇게 한 8개를 가지고 사용하고 작업 때마다 비트를 바꿔 끼지는 않고요. 그냥 비트의 축을 정렬시켜 놓고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때마다. 그리고 이제 얘 같은 경우는 비트를 필요한 거마다 이렇게 이제 갈아 끼우면서 사용하죠. 왜냐면 얘는 축 정렬하는데 시간이 별로 안 걸리기 때문에 바꿔 끼는데 그다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아서 얘는 이제 바꿔 끼는 용도로 사용하고요. 다른 것들은 고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이 정도로 제가 사용하고 있는 그라인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3D 페넷의 용도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팁도 좀 궁금하시죠? 어떤 비트를 쓰는지 궁금하실 텐데 뭐 특별하게 비트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 없는데 제가 사용하고 있는 비트들은 좀 다 보여드릴게요. 제가 비트들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제품도 있고 이게 아마 티타늄인가 되는 좀 그거고요. 이런 것도 있고요. 이렇게 이제 좀 비트의 모양별로 이렇게 다이아몬드 비트죠. 다이아몬드 가루가 이렇게 박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연마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있고요. 좀 제가 뭐 값비싼 도구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도구에 대한 욕심이 누구나 이런 취미 하시는 분들이 좀 비슷하잖아요. 뭐 쓰지 않더라도 그 도구 쇼핑이 그 나름의 참 이 취미 생활의 한 부분이 아닌가. 즐거운 취미를 하는데 도구 쇼핑, 툴 쇼핑이 참 큰 즐거움을 주는 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있는데요. 뭐 아주 많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도 있네요. 이렇게 이제 실린더형도 있고요. 아무래도 이런 게 이제 좀 그런 게 지름이 크니까 갈아내는 작업을 할 때 좀 더 용이한 게 있죠. 뭐 나름의 필요에 따라 이렇게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트에 대해서는 뭐 특별하게 말씀드릴 건 없고요. 아무래도 이제 비트는 축하고 정렬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너무 저가의 제품은 좀 구입을 자제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이게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쓰지 않고 있는 비트인데 이런 거 보시면은 마무리가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이게 다이아몬드 가루가 이쪽은 붙어 있고 아니면은 이 자체가 쇠 자체가 좀 휘어져 있어요. 뭐 어디다가 쓸 수가 없죠. 이거 쓰려면은 차라리 이거 잘라내고 다 갈았어야 되는데 뭐 그러려면 이런 비트를 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면. 아무튼 저는 뭐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요. 아마 이 비트 종류는 뭐 그렇게 값비싼 툴이 아니니까 뭐 시중에 아마 몇천 원에서 몇만 원이면 다 이렇게 세트로 된 걸 구입할 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앞으로도 좀 더 구입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좀 남다르게 생긴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작업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 예를 들면 뭐 이런 것도 이런 거 하나 보고 이런 걸 살 수도 있는 거죠. 이 전체를 어떤 한 가지 목적으로 이런 어떤 비트를 보시면 굉장히 구하기가 힘들죠. 그러면은 이거 하나 때문에 이 비트 전체를 세트로 살 경우가 생기는 거죠. 아무튼 뭐 제가 가지고 있는 비트는 이 정도입니다. 어차피 많아봐야 쓰는 것만 씁니다. 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으로는 자, 인두기죠. 예, 인두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인두기도 좀 많은 편인데요. 굳이 추천을 드리자면 이런 전자식 온도 조절이 가능한 이런 인두기가 어떤 온도 조절에도 이게 필라멘트가 온도에 굉장히 민감한 것 같더라고요. 좀 뜨겁다 싶으면 좀 타버리고 그리고 온도가 좀 낮다 싶으면은 끈적이고 그래서 그 적정 온도를 정확하게 찾아줘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 가장 유용한 이 방법이 내 눈으로 온도를 봐가면서 작업을 하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높아야 될 때도 있거든요. 일반적인 용도뿐만 아니라 어떤 때는 가만히 있으면 탈 정도 그런 온도를 가지고 빠른 작업을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굉장히 유용하죠. 이렇게 전자식으로 온도를 봐가면서 작업을 하는 게. 그래서 기존에 제가 가지고 있던 것도 보여드릴게요. 예전에는 이런 거를 사용했었죠. 초기에는. 사실 이것도 아주 초기는 아니고요. 이거 꽤 많아요. 지금 제가 사용은 하진 않지만 또 언젠가 또 필요할 때가 있으니까 이거를 또 가지고는 있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제가 직접 이 글루건을 이 자작으로 이렇게 스위치도 붙이고 이 온도 조절용이죠. 그 글루건 끝을 이렇게 이제 깎아서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역시나 불편하죠. 온도 조절 자체를 이 스위치로 해야 되니까 감으로밖에 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뭐 예전에 유용하게 썼지만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지금 인두기가 저 밑에 이제 몇 개가 더 있는데 이런 온도 조절, 이 다이얼식 수동 온도 조절 장치조차도 없는 아주 기본적인 인두기가 있어요. 지금 사용하지는 않지만 그때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스위치를 달아서 이제 감으로 그 온도를 조절하곤 했는데 이제 다 사용하진 않죠. 이제 이것도 나름
사용하려고 돈 주고 샀지만 몇 번 쓰지 않고 지금 얘는 아예 쓰지 않은 것 같아요. 이 그을은 어떤 자국도 없고요. 그래서 그냥 추천드립니다. 이런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온도 조절 가능하고요. 그리고 보시면 이런 것도 있죠. 이거는 이제 이 인두 팁 자체를 교체를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세밀한 이 팁도 보시면은 이런 세트가 있어요. 이게 다 인두기용으로 다 구입을 한 건데 이것도 인두기용이죠. 근데 인두 팁 이런 것도 이제 제가 필요에 맞게 다 갈아가지고 만든 거고요. 이렇게 뾰족하게. 어떤 거는 여기 인두 팁은 커터날 있죠. 커터 칼날을 이렇게 그라인더로 갈아가지고 제 필요에 맞게 이렇게 자작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시중에 나온 제품만으로 모든 작업을 커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데 그때는 이렇게 이제 용도에 맞는 그런 자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두팁은 뭐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런 종류만 구입을 하시면은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뭐 항상 불조심 하시고요. 이거 아무래도 전열 기구다 보니 자칫 잘못하면 화상을 입을 수도 있고요. 저도 몇 번 화상을 입긴 했는데 아무튼 조심하셔야 됩니다. 화상보다는 이게 어떤 인화성 있는 부분에 닿아서 화재가 날 수가 있거든요. 정말 인두기는 불조심하셔야 됩니다. 다른 것보다도. 그래서 아무튼 그 말씀 드리고요. 인두기는 뭐 이 정도에서 이게 제가 지금 그냥 사용하고 있는 답니다. 한 가지 빼먹었는데요. 이거는 알리익스프레스나 아니면 아마존에 가시면 구입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저도 대부분을 아마존에서 구입한 것 같아요. 아마존에서 솔더링 아이언이라고 검색하시면 이렇게 많은 종류의 이런 인두기가 있는데요. 비슷비슷한데 이 부분이 좀 다른 게 있어요. 아무튼 잘 보시고 전자식인지 잘 보시고 구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줄입니다. 이게 다 쇠줄이죠. 이렇게 쇠줄. 이것도 좀 많은 편이죠.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줄인데 역시나 다 사용하지는 않고요. 제가 쓰는 것만 쓰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많이 구비하고 있는 편입니다. 가끔 사용하긴 하는데 이런 목공용 줄이라고 해야 될까요? 목공용으로 이렇게 그 표면을 다듬는 이런 것도 사용하고 있고요. 이런 쇠줄 아마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줄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표면을 다듬을 때 이거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듬을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줄을 사용하실 때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급한 마음에 너무 빨리 이렇게 하시면은 이게 잘 이렇게 연마가 안 될 거예요. 그 표면 정리가 안 될 거예요. 왜냐면은 마찰열 때문에 이렇게 빨리 하시다 보면 열이 생기거든요. 근데 필라멘트는 열에 약하잖아요. 열에 녹으니까 그 순간 눌러 붙는다고 할까요? 그래서 갈리는 게 아니라 들러붙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시간을 두고 이렇게 같은 면이 너무 마찰열에 고온으로 녹지 않게 천천히 이렇게 해주시는 게 한 가지 팁이라면 팁일 수 있고요. 베이스 작업을 할 때 이 줄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줄을 많이 사용합니다. 나머지를 이렇게 다듬을 때요. 마찬가지로 천천히 하셔야 돼요. 줄질은 천천히 해서 이 표면이 뜨거워지지 않도록. 그러면은 이 자체가 굉장히 고운 표면을 만들어줍니다. 줄질은 항상 천천히 이렇게 하시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생긴 줄과 이 줄을 저는 가장 많이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어떠한 경우에는 이 줄이 이 끝부분이 아무래도 이렇게 좀 작업하기 어려운 부분이나 어떤 이 마무리가 이렇게 가장자리로 어떻게 하기가 좀 어려울 때는 이런 이 여성용 네일아트 뭐 그런 용품에 이렇게 이제 손톱 가는 이렇게 손톱을 가려내는 그 용도로 쓰는 줄이죠. 손톱 줄인데 충분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메인으로 사용하기는 좀 무리가 있고요. 나머지 이제 마감 처리할 때 유용한 그런 줄로 저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다이아몬드 가루 처리가 돼서 이런 모양이 됐을 텐데 끝부분이 이제 그런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끝부분을 잘라서 이렇게 끝에까지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또 예리하게 깎아서 저는 이거를 이렇게 긁어내는 용도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용한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제가 쓰기에는 3D 펜 용도로는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런 줄들이 있는데 이런 줄들은 사실은 3D 펜 용도로 쓴다기보다는요. 3D 펜 작업을 위한 툴에 이용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라인더 비트를 자작을 할 때 그런 세밀한 팁을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만든 걸로 보면은 이런 이제 그 제가 원하는 비트를 찾기가 어려울 때 직접 이렇게 그라인더로 갈아서 비트 모양을 만들거든요. 그럴 때 이제 유용한 그런 줄이 되겠습니다. 이런 또 쇠줄이죠. 저는 줄을 이렇게 가지고 3D 작업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 많을 필요가 없죠. 저만 해도 거의 뭐 이거나 이 정도 주력으로 이렇게만 사용해도 되니까 많이 구입하실 필요는 없고요. 근데 이제 보통 이런 거를 검색을 하시면 세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부득이하게 세트로 구입을 하게 됐고, 이 역시도 이제 이 세트에 포함된 거라 가장 마음에 드는 상태여서 얘를 쓰는 거니까 뭐 세트로 팔 때는 뭐 그거를 구입하는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 저도 줄이 좀 많아졌고 또 공구 욕심도 좀 있고 해서 이렇게 저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께서는 뭐 또 필요한 용도에 맞게 이렇게 구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줄은 뭐 이 정도로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제가 가지고 있는 칼 종류입니다. 이건 보시다시피 조각도고요. 3D 펜 작업 중 특별히 그라인더로 갈기 힘든 부분이나 마무리 부분이 좀 더 깔끔하게 작업이 되어져야 될 때 그때 사용하는 조각도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런 작업도 이런 아트 나이프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아트 나이프는 힘을 줄 때 이런 식으로 주는 반면 이 조각도는 이렇게 미는 식으로 힘을 주기 때문에 훨씬 작업하기가 수월하고 더 정교한 작업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조각도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아트 나이프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뭐 용도에 따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주 작은 아주 좁은 부분을 작업하려고 할 때 이 작업을 하는데 이거 역시도 실제로 이런 칼날이 있는 게 아니고요. 이거를 다 그라인더로 깎아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모든 작업에는 필요한 만큼 이제 작업자가 자작을 해가면서 하면 또 나름의 성취감도 있고요. 재미가 있습니다. 이 역시도 이제 칼날을 깎아서 이 조각도조차 들어가기 힘든 부분을 또 이렇게 또 다듬어서 그 칼처럼 만들었죠. 조각도처럼. 그리고 이 작업 같은 경우도 이제 사실은 이런 작업 칼이 3D 펜에는 뭐 많이 사용되진 않지만 그래도 사용되는 부분이 예를 들면은 그 필라멘트를 녹여서 계속 길게 이제 여러 개를 만들었을 때 그리고 재단을 해야 될 때 뭐 가위를 써도 좋지만 밑에 바닥이 대고 이렇게 바로 끊을 수 있는 또 그런 용도 아주 가끔 쓰지만 또 그런 용도로 아주 유용한 칼이고요. 뭐 이런 거야 뭐 일반 커트칼 쓰시는데 저는 이제 이 커트칼을 아까 말씀처럼 필요한 조각도를 만드는 자작용으로 잘라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용도로 아주 유용하고요. 그리고 칼날 자체가 강화 처리가 됐기 때문에 일반 쇠를 가지고 만드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강도를 나타내고요. 작업하기에도 아주 수월한 그런 점이 좋아서 저는 이거를 끊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거는 이제 또 다른 용도로 이렇게 비틀어서 들어갈 수 있도록 뒷부분을 잘라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도록 또 해봤고요. 또 이거는 제가 아마존에서 구입을 했는데요. 작토라고 나름 뭐 유명한 툴인 것 같은데 뭐 툴 욕심에 산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자체가 아마도 나무 조각에 좀 더 특화되어 있는 그런 이제 칼날들이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뭐 툴을 좋아하니까 그냥 샀습니다. 아직은 3D에 그렇게 쓴 적은 없는 것 같고요. 얘는 한번 써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작업하기가 미는 힘이 좋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는 좀 좋은데 이렇게는 좀 깎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나무는 이렇게 결 따라 이렇게 깎아내기가 참 수월한데 이런 식이 그래서 뭐 보고 있으면 기분 좋으니까 샀습니다. 네. 그래서 이 역시도 필요한 딱 몇 가지 아트 나이프랑 뭐 아트 나이프 몇 개만 있어도 3D 어떤 후가공을 하는 데 있어서 큰 불편함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각도도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로 아트 나이프, 조각도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뭔가 정신이 많이 없죠. 이것저것 제가 3D 펜 작업을 할 때 사용하는 도구 위주로 이렇게 모아봤는데요. 제가 이렇게 쓸데없이 많이 이렇게 모아놨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정신이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일단 니퍼 종류가 보이는데요. 이게 이제 그 흔히 그 모델러 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그 뭐라고 할까요? 이거 그런 종류의 니퍼입니다. 일반적인 이런 니퍼를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를 뭐라고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네요. 까먹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전문 모델러가 아니다 보니까 이 정확한 명칭을 잘 모르겠어요. 아주 비싸진 않아요. 이것도 뭐 4, 5천 원이면은 아마 사는 걸로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필라멘트를 끊어내거나 쓸데없는 부분, 좀 수정해야 될 부분을 미리 끊고 줄질을 하든지 부가공을 하든지 할 때 유용합니다. 그리고 여기 뭐 많이 이렇게 좀 딱 봐도 좀 조잡한, 비싸지 않은, 굉장히 싸요. 이게 하나에 1,000원인가? 이거는 좀 값이 나가지만 이런 거는 다 좀 쌉니다. 이제 그래도 3D 펜 하는 데는 뭐 큰 무리가 없어요. 저도 자주 사용하진 않지만 가끔씩 이렇게 이걸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주로 사용하는 거는 이 니퍼고요. 그리고 아마 이런 정도?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이제 특수한 용도에 맞춰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가위, 이게 아마 여성용품에 포함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 니퍼보다 저는 더 자주 사용하는 그런 아주 쉽게 이렇게 잘리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힘이 많이 가야 되는 부분은 이런 니프로 자르지만 이렇게 필라멘트 정도는 아주 깔끔하게, 니퍼보다도 더 깔끔하게 이렇게 잘라낼 수가 있는 그런 용도로 아주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수동 핸드 드릴이라고 하죠.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드릴날을 끼워서 손으로 이렇게 돌려서 구멍을 내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수동 핸드 드릴이 뭐 몇 개 있습니다. 근데 이 너무 저가를 사시면 이게 여기에다가 지지를 하고 이렇게 돌리는 용도거든요.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이 부분에서 이게 마찰이 너무 심하면 소리가, 듣기 싫은 소리가 나요. 그리고 뭔가가 좀 기분 안 좋게 돌아간다? 마치 그 칠판을 막 깎은 손톱으로 이렇게 긁는 듯한 아주 기분 안 좋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사용이 불편한 게 아니라 그 소리 때문에 사용하기가 좀 꺼려져요. 그래서 뭐 세트로 뭐 몇천 원에 막 3-4개 들어있는 이런 거 사지 마시고요. 이런 좀 같이 비슷하게 생겼죠. 근데 정말 부드럽습니다. 여기에 뭐 베어링이라든지 무슨 처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부드럽게 잘 돌아갑니다. 그래서 저도 싼 거에 혹해가지고 이렇게 샀는데 웬만하면 이제 그냥 사용을 잘 안 해요. 필요하면 여기에다 꽂거나, 이것도 사실은 저렴하지는 않았는데 그냥 같이 이런 거를 샀어야 되는데 뭔가 디자인이 좀 힘 좀 쓰게 생겼다 해가지고 사긴 했는데, 힘은 써요. 사실은 크니까 이렇게 돌리기가. 근데 여기도 좀 불편해가지고 제가 여기다가 그 구리스칠을 한 거예요. 그래도 뭔가 뻑뻑하진 않은데 이렇게 소리가, 제가 소리에 좀 민감한가 봐요. 아무튼 이 소리가 너무 싫더라고요. 이런 소리들이 나는 게. 이렇게 조용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런 것들도 제가 3D 펜 작업할 때 많이 사용을 하는 편인데요. 제 작업 중에 오토바이 만든 거 있잖아요. 그거를 작업을 할 때 잠깐 보여드리면, 뭐 이렇게 호일이 있습니다. 호일을, 오토바이 작업을 보신 분들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마 수도 없이 이걸 만드니까요. 이렇게 감아가지고 이 안에다가 이렇게 필라멘트를 녹여 넣는 거죠. 그래서 굽고 나면 이렇게 해서 원통형을 이렇게 뽑아낼 수가 있죠. 그런 용도로 안테나예요. 이 안테나를 제가 분해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유용합니다. 원통의 형을 가진, 그 형태를 가진 거를 제작할 때는 저는 이것만 주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거를 일일이 다른 식으로 만든다고 할 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이거를 이용해서 아까처럼 이렇게 호일을 감아서 뽑아낼 때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일본어가 적혀있는데 이게 미니 드릴 세트죠. 굉장히 얇은 것부터 이렇게 있는데 지금 좀 몇 개는 분실된 것 같네요. 아무튼 작은 구멍을 뚫을 때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핀세트인데요. 핀세트를 용도에 맞게 좀 이렇게 납작한 머리를 가진 핀세트도 있고요. 이렇게 반대로 작용을 해서 잡아주는 핀셋.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핀셋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잡아놓고 그대로 홀딩할 수 있는 이런 핀세트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또 이거랑 비슷하긴 한데 이 끝을 제가 깎아서 좀 더 납작한 그런 걸 할 수도 있고, 또 이거는 이제 일부러 핀셋을 구부려서 앞을 뾰족하게 만들고 정밀한 이빨 맞춤을 한 다음에 아주 세밀한 작업을 할 때 요거를 사용하는데, 저는 이 핀셋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고무를 감은 이유는, 그렇지 않으면 핀셋이 너무 많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으스러지기 쉬운 것을 이렇게 잡을 때 이제 과도한 힘이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미리 고무를 감아서 살짝만 힘을 줘도 잡을 수 있게 그렇게 이제 해서 사용하는데, 거의 뭐 90% 이상은 이 핀셋으로만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유용하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송곳이죠. 이 송곳은 3D 펜에서 작업을 할 때는 대부분의 경우 이 송곳 끝에 이렇게 끝을 이렇게 달궈서 구멍을 뚫을 때 그런 용도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이 역시도 그 작업에 빠질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잘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이런 거는 사포죠. 이 사포는 사실은 사포 할 때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왜 여기 딸려왔지? 그리고 이거는 이제 숫돌인데요. 아까 그 조각도 살 때 그때 같이 있던 숫돌인데, 이거 굉장히 유용합니다. 많은 이런 자작 툴을 만들 때, 그리고 어떤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날이 무뎌졌을 때 수시로 3D 펜 작업을 하면서 조각도를 다듬는다든지 아니면 다른 부분들을 다듬는 용도로 굉장히 유용하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버니어 캘리퍼스라고 부르죠. 어떤 치수를 측정할 때 아주 정확한 치수를 측정할 수 있고, 또 바로 이제 어떤 부분에 측정된 거를 이렇게 그 위에 표시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여기다 이런 식으로 하진 않지만 이렇게 뭐 표시를 할 수도 있죠. 이제 마감이 다 된 이후에는 이렇게 해서도 안 되고 할 이유도 없지만, 그 전에 작업에서는 어떤 표시를 일일이 자질을 해서 펜으로 그린다든지 하기보다는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모델, 좀 저렴하게 생겼죠. 이런 거고요. 이건 이제 오로지 제가 치수만을 재기 위해서 정확한 치수를 잴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비싸겠죠. 그리고 이거는 톱인데요. 이 만능톱이라고 부르나요? 그래서 이것도 뭐 인터넷에서 산 것 같은데, 작업물을 이제 자를 때 유용합니다. 이런 거를 하나 정도 갖고 있으면 작업 시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의외로 이 작업 중간에 이 작업물을 잘라야 할 때가 왕왕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또 비슷한 걸로는 이제 이런 톱을 가지고 있는데, 뭐 작은 부분을 이렇게 잘라내거나 어떤 표시를 할 때나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시거나 이거를 또 교체해서 이거를 사용하시거나 하는데, 저는 주로 이거를 사용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좁으니까요. 이렇게 좁은 부분을 이렇게 잘 다 잘라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나이프, 이거 이제 미술용 나이프죠. 뭐 이런 식의 나이프인데, 그 중에 이제 특히 이거는 필라멘트를 이렇게 쭉 녹여가지고 아직도 녹은 상태로 있을 때 이거를 대고 눌러주면은 편편한 면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저기 레진인데요. UV 레진인데요. 제가 예전에 호랑이를 만들거나 그 고양이를 만들었을 때는 전부 다 3D 펜으로만 만들었거든요. 그때는 투명 PLA 필라멘트를 사용해가지고 녹여서 표면 정리를 하고 그렇게 썼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렇게 하면. 처음에 그렇게 한 이유는 한번 그냥 오로지 3D 펜으로만 만들어 보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었지만, 그 작업 과정이 너무나 좀 지난하다고나 할까요? 힘들어요. 왜냐하면 실패 확률이 너무 높거든요. 뜨거우니까 이제 안에 기포가 생기고, 기포 빼는 그 전쟁이에요. 그 부분은. 그러다 보니 시간 대비 너무 이게 결과물이 그야말로 가성비가 많이 떨어지는 작업이었죠. 그래서 일단 뭐 고양이도 했고 호랑이도 그렇게 만들었으니 이제 다른 방식으로 좀 편리한 방식으로 하자 해서 사용하게 된 게 UV 레진입니다. UV 레진은 뭐 작업 후에 필요한 부분에 이렇게 이거를 발라주고, 그 다음에 이걸로 그냥 이렇게 지금 불이 들어오죠. 이게 이제 UV를 쏴서 그 부분을 경화시키는 거니까요. 일단 기포 가끔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게 UV로 경화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한다기보다 그 전작업에서 이제 바를 때 공기가 들어가서 기포가 생기는 뭐 그럴 수는 있는데, 굉장히 그 결과물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다음부터는 UV 레진으로 뭐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 굳이 힘들게 3D 펜만으로만 하진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유튜브를 한다는 입장이 그 시간에서 그렇게 자유로울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 채널이 하루에도 막 수많은 채널이 생겨나고 사라지고 하는데, 그 시간의 싸움에서 조금이라도 불리함을 극복하고자 이렇게 하고 있지만, 여전히 제 작업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편이죠. 이거는요, 필라멘트를 녹여주는, 그리고 3D 펜으로 만든 작업물 표면을 녹여서 좀 더 원하는 형태로 만들어줄 때 이렇게 사용을 하죠. 이렇게 해서 뭐 이를테면 이렇게 해줄 수도 있겠고요. 이제 물론 인두기로 직접 할 수도 있고요.
그런 게 여의치 않거나 그러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 이렇게 어떤 부분에서는 쓰임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표면이 뭔가가 좀 거칠거칠할 때 이렇게 이제 녹여주면은 이렇게 좀 투명하다고 할까요? 이게 매끈해진다고 할까요? 그 주변을 반사하는 아주 매끈한 표면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표면을 매끈하게 할 때 사용해야 된다라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그 상황에 맞게 필요하실 때 하는 용도로 사용하고요. 또 많은 경우 이제 필라멘트를 녹여서 쓸 때, 예를 들면 필라멘트가 있다 하면 이렇게 녹여서 이렇게 들여서 쓸 때, 이럴 때 아주 좋겠죠.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해서 뭐 원하는 어떤 것을 만들 때. 그래서 이 터보 라이터라고 하죠. 터보 라이터인데 이제 가스 충전식이 있고요. 다 충전식이네요. 이것도 충전식이고. 근데 이제 이 용량이 적으니까 자주 충전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큰 가스 용량을 가진 터보 라이터를 구입을 해서 쓰고 있는데 화력이 필요 이상으로 세다 싶을 때는 화력을 줄일 수도 있지만 또 이런 좀 덜 센 걸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뭐 필요할 때는 이런 라이터, 이 정도의 화력이 필요하다 하면 이 라이터를 가지고 또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항상 이 화기를 다루실 때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대부분 이런 작업을 집 안에서 하실 텐데 취미로 하시니까요. 그리고 좁은 어떤 자기만의 공간에서 하시는데 한순간에 불탈 수가 있어요. 정말. 그래서 저도 화기를 다룰 때 정말 화재에 대한 조심이 좀 지나칠 정도로 하고는 있거든요. 제가 3D 펜으로 여자를 만든 게 있죠. 그때 많이 달린 댓글 중에 제가 머리카락을 이렇게 계속 수도 없이 만들 때 이제 라이터를 사용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께서 왜 초를 사용하면 훨씬 쉬울 텐데 그 라이터를 그렇게 껐다 켰다 그 불편하게 하고 있냐, 이런 어떤 취지로 많은 댓글들이 사실 달렸어요. 근데 저는 실제로 뭐 그게 그렇게 편리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그 화력 자체가 다르죠. 그 금방 이렇게 녹여서 느릴 수 있는 그런 화력이 안 되고 그름이 일단 초는 많이 생겨요. 뭐 그런 부분도 있거니와 그렇지 않고 그 자체가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할지라도 저는 그 초를 사용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께도 권장하진 않아요. 초라는 것은 이렇게 계속 켜놔야 된다는 뜻인데 언제 어떻게 실수로 그게 넘어져서 이 온 집안을 태울지, 이웃에 피해가 갈지 장담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또 다음으로는 자가 있는데요. 작업하실 때 치수를 재시거나 아니면은 어떤 선을 이렇게 그려야 할 때 쇠자를 대고 이렇게 3D 펜으로 그어주는 용도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물건 중에 하나고요. 저는 이 쇠자로 좀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도 있어요. 이렇게 쇠자가 이 가장자리가 굉장히 좀 날카로운데 아마 대부분의 쇠자가 다 그럴 거예요. 이 커팅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날카로운 부분을 이렇게 긁어내는 용도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답니다. 가끔 사용해요. 가끔 넓은 면에 이렇게 긁어내는 용도로 사용을 하곤 합니다. 쇠자는 반드시 구비해야 할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저런 제가 사용하는 물건들 좀 번잡스럽지만 이렇게 알아봤고요. 그럼 다음 도구 소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선반이라고 하죠. 이 선반과 열풍기, 히트건이라고도 불리는 열풍기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우선 열풍기는요, 이런 제품도 있고요. 근데 이 제품은 온도 조절이 되지 않는 그런 열풍기라서 저는 그다지 사용을 하고 있지 않고요. 이 디월트 제품, 이 제품을 저는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물론 뭐 다른 좀 더 비싸고 이름 있는 제품은 이게 이제 온도를 디지털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그리고 조절할 수 있는 이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수동으로 이렇게 조절을 합니다. 뭐 그래도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한테는 충분히 좋은 열풍기인 것 같고요.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반인데요. 선반은 이거를 알리익스프레스를 통해서 구입을 한 것 같습니다. 뭐 가격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한 5만원 정도면 이것과 비슷하거나 좀 더 나은 것을 구입할 수 있는 걸로 검색을 한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선반은요, 좀 간단한데 이렇게 원하는 부분을 이렇게 연결을 해서 스위치를 눌러주면 이렇게 돌아가게 되겠죠. 이렇게 이제 회전을 하는데 여기다가 조각도나 알맞은 도구로 여기를 깎아내게 됩니다. 일률적인 모양으로 깎을 수가 있겠죠.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 제 작업에도 특히 오토바이 만들 때 뭐 등등 참 유용한 도구입니다. 사용 빈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저한테는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도구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가 가지고 있는 사포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여기보다 훨씬 많은 사포가 있는데 그냥 종류별로 몇 가지씩만 꺼내놨습니다. 이런 스펀지 사포죠. 이런 식의 스펀지 사포로 이제 표면을 깨끗하게, 굴곡진 표면도 깨끗하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포가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이 또 스펀지 사포인데, 그래서 이거를 필요에 따라 가위로 잘라서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는 또 종이 사포인데요. 이렇게 또 잘라서 사용을 하고요. 3M 스펀지 사포인데요. 이건 거칠죠? 처음에 작업할 때 이렇게 문지르는 용도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스펀지 사포고요. 이런 식의 스펀지 사포도 있고요. 굉장히 거친 사포입니다. 자, 이런 식의 좀 막대처럼, 막대 사포라고 하나요? 이런 식의 이 스펀지 사포처럼 이렇게 탄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편편한 곳을 이렇게 연마를 할 때 해주시면 되고요. 이건 마찬가지로 스펀지 사포죠. 이런 거 뭐 궁극 사포고요. 이거는 제가 전동 칫솔에 이렇게 자작으로 좀 앞을 이렇게 녹여가지고 편편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종이 사포가 있는데요.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붙여서 필요한 곳에 이렇게 의외로 잘 갈려요. 전동 칫솔을 구입을 할 때만 해도 이게 작동을 할까, 제대로 사용할 수 있을까 했는데 의외로 괜찮더라고요. 소음이 있으니까 야간에는 힘들죠. 그리고 이걸로 다 하기도 힘들고, 어떤 부분에는 또 유용할 때가 있으니까 힘을 못 받는 곳, 그런 곳에 이거를 이제 해서 사용하면 모양대로 사포를 잘라서 좁은 틈새에 넣어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름 유용합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가진 3D펜 도구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사실 뭐 작업을 하는 어떤 팁이나 그 도구의 사용법보다는 실제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도구들이 어떤 것인지에 중점을 둬서 소개시키는 쪽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저라는 사람은 어떤 도구를 가지고 작업을 하는지에 대한 그런 궁금증은 어느 정도 풀리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안전이죠. 작업을 하실 때 항상 안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화재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환풍 장치를 좀 설치를 하셔가지고 PLA든 뭐 ABS든 어쨌든 연기가 나는 거니까요. 이게 몸에 좋을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런 환풍 장비든 마스크를 쓰든 해서 작업자의 건강은 스스로가 지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가지고 즐거운 작업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항상 마스크를 쓰고 작업을 합니다. 원래도 뭐 기관지가 좋은 편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이 자신이 하는 작업으로 인해 자신의 건강을 해친다는 것만큼 안타까운 일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요즘같이 전 세계적으로 힘든 시절 모두가 건강하게 잘 이겨내시기를 바라며, 너무나도 부족하고 어색했던 이 첫 번째 저의 목소리가 들어간 저의 도구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보다 즐거운 작업물로 다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루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